자, 오늘은 시래기 고등어 조림과 도토리 무침인데요. 사실 고등어 조림은 많이 먹어봤거든요, 선생님. 네. 그렇지만 여기에 뭐 시래기가 들어갔다. 네. 아, 그 좀 사실 좀 감이 잘 안 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보통 무나 감자를 넣어서 많이들 지지는데요. 네. 올여름에 제주도 갔다가 이 시래기 고등어 조림을 먹었는데 아, 예. 이 시래기가 저는 평소에도 시래기를 좋아하니까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고등어에 그 시래기가 이렇게 다 그 고등어의 기름 것이 그렇죠, 예. 그 맛이 배어가지고 너무 시래기가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 고등어가 네. 그 오메가3인가요? 그렇죠. 오메가3가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요. 네. 그래서 그 기름이 많잖아요, 고등어가. 네. 근데 동물성 지방에 있는 지방은 포화 지방산이 많은데 그렇죠. 이 고등어 속에 있는 등푸른 생선 속에 들어져 있는 이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먹으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 등푸른 생선이에요. 등푸른 생선. 대표 주자가 고등어고 값도 비싸지도 않으면서 맞습니다. 잘만 졸여놓으면 정말 맛있는 네. 이제 고등어를 네. 요새는 다 이렇게 토막 내주잖아요. 손질해주죠. 네,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게 잘라주면은 훨씬 더 양념이 잘 배이니까 네. 손질 다 해가지고요. 고등어는 그래도 비린 맛이 있잖아요. 쌀뜨물에다가 이렇게 한 담가서 놓으면 이 쌀뜨물 속의 전분이 이런 잔맛이라든지 기름기나 이런 걸 흡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20분 정도 놔둘 20분 건데요. 정도에. 그래서 여기 준비를 미리?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물에다 한 번만 씻으시면 돼요. 예, 여기에 만약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우러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한 번은 씻으시는 게 좋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저 어릴 때부터 맞습니다. 고등어도 참 좋아했었고 그리고 네네. 이 고등어가 요즘에 회로도 먹는데 네. 이 고등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네. 잡으면 뭐 거의 바로 죽는다면서요. 그렇대요. 네네, 맞습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고등어가.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됐고요. 주인공이 준비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채소를 썰어 볼 텐데요. 네. 양파는 이거 한 4등분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뿌리채 연결하셔서 네. 이렇게 세워서 뿌리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준비가 올려주시고. 됐고요. 그 다음에 대파는 뭐 이렇게 큼직하게 썰으셔도 됩니다. 네, 대파 준비해 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풋고추, 홍고추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돼요. 네. 뭐 홍고추는 색깔로 넣는 거니까 있으시면 좀 쓰시고요. 네. 이것도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이 시래기는 시래기 말린 거를 저는 뜨거운 따뜻한 물에다가 30분 정도 담갔다가 끓는 물에 20분 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드러운 거보다 이게 먹어 졸여놨을 때 이게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훨씬 네. 맛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안 불리셔도 되니까 그냥 사신 거를 쓰셔도 되고 아. 말린 거 준비하셨으면 이제 약간 따끈한 물에 30분 담갔다가 20분만 데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막 1시간씩도 데치고 오래 물에 담가놓고 그렇죠, 예.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길지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3등분 정도 하겠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네. 이런 시래기 잘 안 먹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살 한 살 네, 맞아요. 커가다 보니까 예. 이게 옛날에는 맛있더라고요. 먹을 게 많이 없었고 이런 것들이 주로 반찬이었지만 지금은 이게 어쩌다 먹어야지 을 수밖에 없는데 맛있잖아요. 맛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준비가 됐고요. 네.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진간장 들어갑니다. 네. 네, 진간장. 그다음에 다진 마늘. 한 3스푼 정도 넣어요. 그래야 맛있어요. 마늘 꼭 들어가야죠. 네네. 이렇게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추장. 고추장이 들어가야 생선 매운탕도 그렇고 조림 같은 거 할 때 훨씬 맛있어요. 고춧가루만 넣는 것보다. 그 다음에 고춧가루.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된장. 네, 된장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고등어가 약간 비린 생선이잖아요. 그래서 된장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벌써부터 맛있네요. 네, 아까는 마늘만 넣었지만 여기에 생강 조금 넣어주시고요. 생강. 생강. 네, 교에 따라서 생강은 늘리고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그거 뭐였죠? 새우가루예요. 아.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한 육수를 별도로 멸치 육수나 이런 거 안 내고 무하고 다시마만 삶을 거거든요. 이따가. 예. 그래서 여기에 새우는 그냥 말린 새우를요. 그냥 분쇄기에다 넣고 가르시면 갈아서. 돼요. 예. 오. 그래서 여기에 새우가루 네.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조청인가요? 네, 쌀조청입니다. 네, 쌀조청 넣어주시고요. 네, 이거는요 매실액, 매실청 오. 조금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다 됐습니다. 요거를 잘 섞어주시고요. 섞어주시면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양념재료 분량만 알아두시면은 고등어 조림도 비리지 않고 맛깔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 레시피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죠? 네. 그러면 이걸 넣고 조리는데 네. 그냥 물을 넣지 않고요. 저는 냄비에다가 네. 이쪽으로 이동 그쪽으로 좀 해서, 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물을 넣고요. 여기에 물은 한 6컵 정도나 그 정도 넣어서 한 1cm나 1.1cm 정도 두께의 물을 이렇게 등분하시고요. 여기에 따라주시고. 다시마를 좀 넣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끓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가 이렇게 젓가락으로 들어갈 정도까지만. 왜냐하면 물을 같이 넣고 조리면요 생선은 바로 익는데 무가 안 익어요. 그렇죠, 예. 근데 무가 폭 익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살캉살캉해야죠. 그래서 네. 이렇게 육수를 오늘은 진한 육수를 안 넣어도 아까 새우가루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 맛이 그래도 나요. 깊은 맛을 또 내주겠네요. 네네. 그래서 뭐 멸치나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좀 이렇게 끓여놨죠? 네, 준비가 됐습니다. 어머나. 그러면 네. 젓가락만 주시면 네. 네. 여기에 다시마만 건져내면 돼요. 네. 다시마 건져 놓으시고 무가 아마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좀 들어가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양념을 풀고 그렇죠. 네, 양념을 풀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저도 여름 때 네. 저희 어머니랑 누나랑 네. 제주도를 가서 갈치를 사왔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그 갈치 조림을 해 먹어봤는데 처음으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갈치조림 양념도 똑같이 이 양념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네.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끓으면 네. 지금 물은 들어갔고요. 시래기, 네, 시래기도 좀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고등어, 네, 고등어 지금 한 마리입니다. 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양파 정도만 넣고요. 네. 양파가 굵으니까. 네. 나머지 대파, 푸꾸지, 홍고추는 마무리할 다 때. 돼갈 때 넣을 거고요. 국물이 이렇게 자작하잖아요. 이게 충분히 다 쫄아야지만 맛이 들어요. 그 양념들이 다 여기 스며들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뚜껑에 덮어서 한번 끓이세요. 네. 그래서 팥 끓으면 뚜껑 열어놓고 중간 불에서 적어도 한 20분 이상, 20분 이상 끓이셔야 돼요. 예. 이거 한번 끓고 난 다음에 20분 정도를 중불에서 끓이시면 예. 돼요. 네. 자, 그럼 저게 이제 졸여질 동안에 네. 도토리 네. 묵 무침. 네. 우선 주인공인 묵을 썰겠습니다. 네. 묵은 이게 반모거든요. 네. 보통 이제 한 모는 하셔야 되니까 네. 3, 4인 가족이라 그러면 반 잘라서 옆으로 이게 너무 기르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써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운 채가 아니라 그냥 보통 굵기의 채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 도토리 묵은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조금 이렇게 굳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조금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데쳤다 쓰시면 부드러워져요. 네. 도토리 묵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막 부서지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오이. 오이가 들어갑니다. 네. 오이는요, 그냥 채 썰으시면 돼요. 오이는요.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도토리 자체가 칼로리가 또 낮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찾으시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소화도 잘 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약간 떫은 그 탄닌 성분이 이제 소화도 잘 되게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맛에 또 도토리 묵은 이제 드시잖아요. 약간 그렇죠, 쌉쌀한 그 맛이. 묵 그 자체만 드시면은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양념 맛에 네, 그 맞습니다. 묵이 예, 그래서 양념을 맛있게 하시면 도토리묵 무침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여기 깻잎이 들어가야 깻잎. 향이 좋아서 네.
여기에 깻잎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깻잎도 향이 참 좋고. 네, 이 잘 도토리 어울려요, 도토리 맞습니다. 묵에. 예. 그리고 여기에 같이 들어가. 이제 이거는 김치를 네. 이렇게 속 다 털어내고 물기 꼭 짜서 송송 썰었어요. 여기에다가 깨소금과 참기름 조금 넣으면 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네. 묻혀가지고 네, 근데 이때 들어갈 김치는 네. 어떤 김치를 써야 더 맛있을까요? 근데 김치는 귀여운 것 같아요. 평소에 익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새콤하게 익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아니면 생거 좋아하는 사람은 생거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묵은지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묵은지는 네. 그렇죠. 그냥 묵 맛을 좀 해칠 수 있으니까. 묵보다 묵은지가 더 맛이 날 거예요. 그렇죠. 네. 맛이 강하니까. 네. 여기에 김가루하고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요건 이렇게 놔두시고요. 네. 이제 중요한 양념장이죠? 네. 예. 여기에 지금 간장. 예, 간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들어가고요. 마늘 좀 넣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물인가요? 네, 왜 물이 들어가냐면 간장 때문에. 네, 왜냐면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빡빡해져요. 아. 그래서 물을 한 스푼 정도나 이렇게 네. 넣어서 네. 그리고 여기에 들깨가루를 들깨가루. 넣을 거거든요. 들깨가루 좋아하시는 분은 더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네. 여기에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 단맛을 설탕 넣으셔도 되고 네. 또 뭐 매실액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깨도 좀 더 넣으셔서 정말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 술 안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반찬으로 하고 싶을 때도 반찬으로 또 가능한 요 도토리묵 무침. 우리 이종임 한식 대가의 양념 비법을 배우고 싶다면은 지금 나가는 양념 자막들을 여러분들 꼭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이 다 지금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릇에다가 담아 네, 보겠습니다. 완성 접시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지금 오이채도 좀 곁들이시고요. 저는 이 도토리 묵으로 수제비도 해 먹고요. 정말로요? 수제비 반죽할 때 밀가루에다가 한 반 정도의 아, 도토리 가루를 예. 넣어서 수제비를 해서 먹으면 또 이게 그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섬유질도 많고 이렇게. 깻잎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묵만 사시면 다 집에 있으신 거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장은 다가 뿌리시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들깨 좋아하시는 분은 가루로도 들깨 뿌리셔도 되고요. 네. 쫙 뿌려주시고요. 이제 담아내실 때는 소스 그릇에 네. 따로 양념장을 담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 여기 뿌리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드실 때 뿌리시자고요. 네. 여기다 김가루 네. 조금 넣어주시고 그래서 버무려서 드시면 네. 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담아내셔. 여기다 좀 담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도토리묵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야, 여기 담긴 비주얼만 봐도 이 집 도토리묵 맛집이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탱글탱글한 맛을 자꾸 먹게 되는 도토리묵 무침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우리 시래기 고등어 조림이 잘 끓고 있는지 확인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래기야 슈래기야 고등어야 고등어야 짜잔. 아, 네. 야. 이거는 아까 우리 그 무와 고등어와 시래기 넣었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한 중간 정도 지금 졸여진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파도 넣고 풋고추, 홍고추도 네. 넣어서. 아우, 예뻐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졸이셔야 되죠. 네. 이제는 거의 다 돼가는 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네. 미리 끓여놓은 시래기 고등어 조림이 아, 네. 이 고등어도 좀 이렇게 바짝 졸여야 맛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난리 났네요 네. 정말로. 예. 네, 다 된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저희는 뭐 지금
완성 접시에 옮겨 담지만 네. 집에서는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렇죠. 그냥 뭐 드셔도 되지만. 네. 여기. 아이고야. 아이고야. 식구가 많으신 댁은 2마리 정도는 뒤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예, 아까 양파도 큼직하게 썰으니까 네. 이렇게 큼직하게. 제가 고등어 조림이나 갈치 조림 먹을 때 네.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네. 뭐 고기 반찬 이런 거 드시고 싶어도 아이들한테 먹게 하려고 아 엄마는 그거 안 좋아하고 이거 맞아요. 좋아해. 진짜로. 예, 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릴 때는 그게 또 진심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네. 여기 고등어 조림, 갈치 조림에서만 음. 그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러고 같이 먹다가 아 엄마는 무 좋아해, 무가 더 맛있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로 무가 더 맛있어요. 맞아요. 근데 무도 맛있고요. 네. 저는 요 시래기를 밥 위에다가 탁 얹어서 먹으면 어머나. 고등어에다 싸서 드셔도 되지만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예요. 고등어 조림에. 시래기가 올라가니까 고등어가 눈에 안 들어오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진짜 밥도둑이고요. 아, 난리다, 진짜 난리. 맛있습니다. 국물도 요 정도는 졸이셔야 맛있어요. 좀 덜 졸이면 네. 간이 충분히 안 배니까. 그리고 이런 다음에 여기다가 밥 비벼 먹어도 얼마나 그러니까요.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래기 고등어 조림까지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먹으면 먹을수록 밥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지? 이게 원래 밥도둑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할 정도로 네. 밥을 많이 먹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런 요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시래기가 함께 들어간 시래기 고등어 조림과 도토리 묵 무침이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그러면은 속을 좀 달래고 입에 어떤 맛있는 거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라는 의미로 네. 도토리 묵 무침을 그러시겠어요? 먼저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제가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네. 묵과 우유와 네. 선생님, 그리고 사실 밖에서 이 도토리묵 무침 먹으면은 이렇게 김치. 묵이 푸짐하지 않습니다. 네. 집에서 먹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김까지 해서. 아.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양념장, 그리고 그 안에 뭐 들깨, 그리고 주변에 이런 부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면 무맛을 내는 이 묵 자체가 묵 무침이 엄청 맛있다 라고 만들어주는 게 이게 바로 요리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들어요. 이 도토리 묵 무침은 일단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먹고 난 다음에도 다른 음식을 더욱더 맛있게, 그리고 점심에 먹었다면 저녁에도 속 편안하게 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도토리묵 무침으로 맛있게 입맛을 좀 시작을 했다면 네네. 이번에는 시래기가 함께 들어간 시래기 고등어 조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 위에다가 다 얹어서 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고등어 살도 좀 한쪽 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네. 자, 보세요. 밑에는 시래기, 가운데는 밥, 위에는 고등어. 일명 삼합이죠. 네. 그러니까 향에서부터 고등어보다 그 시래기의 구수한 향이 퍼지면서 사람을 더 입맛을 돋갔거든요. 근데 정작 더 먹으니까 이 향으로 맡은 것보다도 더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생선 같은 경우에는 뭐 안에도 양념이 스며들긴 하지만 주로 겉 표면에 많이 양념이 스며들고 안쪽은 흰살 생선으로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시래기는 자기 온몸으로 네. 우리 맞아요. 이종임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맛있는 양념장을 자기가 온몸으로 이렇게 다 받아들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씹고 씹을 때마다 계속 맛있는 맛이 나니까 왜 이걸 놓치고 있었냐 듯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 네. 아, 선생님. 이번 한 주는 저에게 있어서 입이 정말 행복하고 입생일인 것 같은데요. 네. 내일 마지막 시간이긴 하지만 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태규 씨랍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